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반송해 드릴 내용은요, 오늘 하루 종일 추미애 관련 여러가지 비리 의혹, 폭로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참 들으시면서도 이 기가 막힌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하루 종일 추미애 얘기를 해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국가 정책과 이 전략, 정말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 것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찾고 이런 데 중점이 되는 방송을 좀 해드렸으면 하는데, 하루 종일 쏟아져 나오는 얘기가 추미애 얘기예요. 그만큼 추미애 얘기는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빨리 떠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도식화시킬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조국 때도 우리가 충분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정말 대통령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단 한마디 입번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거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마지막까지 지금 아껴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낙연 대표가 그야말로 이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고 결국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지만, 친문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친문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라의 체면도 같이 살려야 되잖아요. 나라의 체면이 중요합니까? 친문 챙기는 게 중요합니까? 나라의 체면을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대통령이 입을 꽉 닫고 있으니 이낙연 대표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오히려 2년 후에 대선 가도에서 오히려 더 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친문보다도 우리 국민이 훨씬 무섭다는 것을 저는 이낙연 대표한테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렇게 우리 국내 전국이 굉장히 어수선한데 그 한복판에 추미애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와 관련해서 한마디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느닷없이 밑도 끝도 없이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구두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이 구두 메시지를 통해서 느닷없이 북과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국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국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로마 교황이 우리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 온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또 이 안정, 번영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 모두 다 같이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의 로마 교황에 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외교적인 노력, 그리고 국내 정국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로마 교황의 메시지, 과연 왜 이 메시지가 이 시점에 왔는지, 이것을 의미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로마 교황의 뜻도 우리가 되새길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로마 교황에 관해서 또 교황청에 대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이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그 첫 단추가 김정은이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거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외치의 제1순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평화 문제, 비핵화 문제는 뒤로 밀리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로마 교황청의 메시지를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분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메시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 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강민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문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존중의 마음을 표하면서 구두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청와대는 교황의 구두 메시지를 전하는 쉐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의 서한을 접수했다. 그래서 서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문 대통령과 친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선물을 내려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성부님께 기도드리겠다. 지난 2018년 10월 18일
바티칸 예방을 계기로 나눈 문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 여기에서요, 제가 분석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입니다. 평화와 화해. 그리고 재작년이네요. 2018년 10월 18일 날 문 대통령이 교황청을 만나서 이 교황청을 방문해서 이 교황을 만났을 때 당부한 얘기, 이것이 바로 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한 교황청 대선은 이러한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바티칸을 방문한 후에 귀국길에 프란시스코 교황 성하의 진심 어린 인사 말씀을 대통령께 전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쉐레브 대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교황 성하의 기도와 응원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로 큰 힘이 된다라는 요지의 답신 서한을 발송했고, 우리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여기 이 서한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2년 전 로마 교황청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고 또 교황청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떠들썩하기도 했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은 이 서프라이즈하는, 놀랄만한 그런 메시지였는데, 로마 교황한테 뭘 당부했느냐면 북한에 가달라, 김정은이가 초대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전달을 했고, 로마 교황께서도 가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국내 뉴스를 타고 상당한 놀랄만한 그런 뉴스, 로마 교황청 방문의 대성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이 관계 수행원들과의 회담 이후 직후에 별도로 38분 정도 교황궁의 2층에 있는 교황 서재에서 배석자 없이 이 통역만 대동한 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단독 면담 시에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로마 교황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우선 그러한 김정은의 초청 의사를 전하기 전에 본인도,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 등 한국과 교황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카톨릭 역할, 한국과 교황청과의 관계 발전,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김정은의 방북 초청 메시지도 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018년 이게 이제 10월이잖아요. 9월 달에 평양에 갔을 때 백두산 천지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백두산 천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초청의 뜻을, 이 김정은이가 초청한다는 뜻을 교황에게 전달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볼튼 이 회고록이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도 이 로마 교황의 방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마치 김정은이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로마 교황에게 전달했다, 이런 이 회고록이 나온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러한 이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 과연 로마 교황의 방북 초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 의전상 외교적으로.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나도 갈 수 있다,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해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교황이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은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 요렇게까지 언론에 공개됐어요. 그래서 마치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종의 중재를 통해서 로마 교황이 북한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이런 방문이 되지 않느냐, 방북이. 그래서 많은 이러한 해석들이 오고 갔는데,
그 당시에 뭐가 특히 문제가 됐냐면 나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게 한국말로 뱉는데요. 그게 과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로마 이 교황청 언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이제 굉장히 궁금했는데 당시 배석했던 이 통역관 우리 한국계 인사죠. 그분에 의하면 영어로 available 하다 이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vailable 하다고 하는 것이 꼭 북한을 방문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다. 너무 많이 나간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오고 갔어요. 예, 저도 물론 이제 available 하다 그러면은 뭐 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available 하다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언어다 이런 말씀을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전달한 메시지에는 보면 이 당시에 김정은이의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 available 하다, 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물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로마 교황청 간에 뭔가 비밀 외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난리가 나 있잖아요. 지금 어딘가 몸이 아픈 것 같고 거기에다가 유엔의 제재,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홍수 이 3대 재앙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제재의 선물 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의 구조가 사실상 저는 작동이 중단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채널이 완전히 딱 차단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정상회담을 끌어낼 수 있는 본질적인 대화 채널로 현재로서는 기능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 한국과 북한 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임기 1년 반 이내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내 정국도 확 바꾸고 본인들이 지방선거라든가 대선 이런 데서 압도적 다수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야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럴 만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지금 반복적으로 내세우는 게 뭡니까? 절대 문재인 정부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베트남 회담이 끝난 직후부터 한반도에서의 북한 핵 폐기 문제와 관련된 남북 정상, 미북 정상회담은 없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 이 전망, 그 당시 했던 전망과 예측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내년에 이 보궐선거 전에 그래도 한번 정상회담을 해서 보궐선거 때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단순한 시장 선거가 아닙니다. 사실상 2022년도에 있게 될 대선의 전초전이에요. 한치 양보도 있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서의 여야 게임이 되는데 그 판세를 바꾸려면 지금부터 남북 정상회담 채널을 가동해야 되는데 박지원 원장이 갖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갖고 서훈이 청와대를 지키고 있지만은 이 세 사람 모두 친북한적 사고에 대한민국에서 1, 2, 3등 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여력이 전혀 김정은에게 지금 통용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김정은이는 최근 들어서 우임통치라는 명분하에 대남 대미 메시지는 그 역할은 김여정이가 하도록 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김정은이는 문재인과 트럼프 이보다 한 단계 위, 최소한도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한 단계 위 트럼프와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상대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이가 상대하라. 이 최악의 해석으로는 그렇게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남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이 저는 사실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로마 교황청에 SOS를 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느닷없이 교황청, 이 로마 교황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신을 전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한반도 평화 계속 노력해달라, 이 얘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도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구두 메시지를 온 것으로 봐서는 공식 친서가 아니라요, 로마 교황이 김정은이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 중재자 역할, 이것이 사실상 효력이 없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
물론 전제 조건이고 최종 목표는 김정은이나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폐기시키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와 이 전략이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김정은이를 만나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외교적으로 한국이냐 미국이냐, 한국 정부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빨리 퇴기를 하라. 이런 압박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최근에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전단을 뿌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국회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엄청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 정상적인 지도자로 보지 않는 그런 시각의 일단을 보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계 한 260여 개 단체에서 이런 자유 꺾지 말아라 이렇게 항의하는 서한까지도 매우 이례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마치 한국의 민주화가 도래되기 전에 80년대 90년대에 대통령한테 항의 서한 오듯이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 이런 압박성 서한이 오는 거 굉장히 무겁게 알아들어야 되고요. 국내에서 인권법, 북한 인권을 다루는 인권법 지금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발효는 됐지만 공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제인권법, 북한 인권재단이 사실상 지금 현재 딱 문이 닫혀 있어요.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외교부 강경화 장관도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외교부에 설치되어 있는 북한 인권 담당 대사를 현 정권 출범 이후에 여태까지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이 국제적으로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이 대북 정책 전략의 일단을 먼저 수정하지 않고 로마 교황청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 옹졸한 외교이고 옹졸한 대북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로마 교황 방북이 됐든 뭐 방한이 됐든 어떤 수단이 됐든 간에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황의 외교 활동을 저는 기대해보고 차제에 이렇게 교황 메시지가 왜 느닷없이 서울에 왔는지 정부는 정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부가적인 설명이 꼭 필요하다. 이것을 서면 브리핑으로 이렇게 넘길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서면 브리핑으로 넘기는 것 자체도요. 교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 정부 외교적인 무능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교부, 청와대 모두 무능의 일단을 표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꼭 SNS 통해서 많이 전파해 주셔서 제대로 된 외교, 대북 정책 나오도록 압박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꼭 새로운 구독자층을 늘릴 수 있도록 주변 동료, 선후배들에게 많이 구독을 권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